우주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진실입니다. 끝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엄청 크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리처드 파이만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고 죽기 직전 마지막 칠판에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상상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주의 끝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처음부터 그것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 자체가 유한성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벽을 만든 것은 놀랍게도 우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벽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벽입니다. 흰 페인트, 약간의 얼룩, 평범한 덕.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 복도, 바깥, 공기. 우리는 벽이라는 개념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벽에는 언제나 너머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주의 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이 경험을 가져옵니다. 우주의 끝, 거기서 멈추면 그 너머에 뭔가가 있겠지. 하지만 이 직관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구조적으로 틀렸습니다. 우주의 경계를 벽처럼 상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만이 한 번은 강의 도중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구의 북쪽 끝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어디에 도착하나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북극점이요. 파이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북극점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북극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 그것은 남쪽이 됩니다. 더 북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파이만은 그것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만 강의록 발췌, 저자 재구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의 표면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경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걸어가도 당신은 끝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수학자들이 말하는 경계 없는 유한한 공간입니다. 우주가 바로 이런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크기가 있지만 경계가 없는, 이것을 처음 들으면 내가 거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유한하면 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반응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3차원 공간 안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4차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봅시다. 당신이 우주의 끝을 상상할 수 없는 이유는 우주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주에 비해 너무 작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인지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이만은 이 한계를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른 무언가의 입구로 보았습니다. 잠시 생각 실험을 해봅시다. 당신이 2차원 존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평평한 종이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 당신에게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앞뒤, 좌우만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위를 봐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라는 방향이 당신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 2차원 존재를 동그란 풍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존재는 한 방향으로 계속 걷습니다. 절대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존재는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쭉 걸었는데. 그 존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표면이 3차원 공간에서 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주의 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우주가 휘어져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처음 예측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만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단순히 공간이 휘어졌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또 하나의 잘못된 질문을 낳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휘어졌다면 무엇 안에서 휘어진 거지? 이 질문을 한 순간 당신은 다시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휘어졌다는 것이 반드시 더 큰 공간 안에 놓여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은 그 자체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바깥에 아무것도 없이. 이것이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기술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관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파이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만 인터뷰 1983년 BBC 바이체 나는 자연이 어떠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어떤지를 알아내려고 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당신이 불편하든 편안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우주는 끝을 만들지 않았을까? 1965년 파이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던 해, 그는 수상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리학적 선언이었습니다. 파이만이 모른다고 인정한 것은 자신의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 자체가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라는 형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끝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아직 답을 못 찾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질문의 형식 자체가 우주의 구조와 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려는 시도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강년입니다. 930억. 빛이 930억 년을 달려야 닿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우주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똑같은 우주가 더 있을 것입니다. 은하, 별, 행성, 생명체. 우리와 완전히 같은 구조의 물질들이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볼 수 없을까요? 빛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영역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곳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구력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우주 바깥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우주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잠깐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로 볼 수 없는 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와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와 같은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우리와 같은 우주의 일부인 별들. 그 별을 도는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행성 위에 누군가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우주 안에 있지만 영원히 연결될 수 없는 이것이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율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호도, 어떤 정보도, 어떤 영향도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 경계 너머는 우리의 우주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우주의 역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파이만의 사고방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파이만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철학적 절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끝 대신에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이것이 파이만의 진짜 천재성이었습니다. 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능력. 그리고 그가 새롭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주는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끝이 어디나가 아니라 의 끝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졌느냐? 이 질문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주의 팽창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빅뱅 이후 우주는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과학자들은 이것을 가속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1998년에 발견된 이 사실은 물리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팽창은 느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폭발 직후 파편들은 빠르게 흩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려집니다.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여야 했습니다. 빅뱅의 폭발 에너지가 있고 모든 물질의 중력이 그것을 늦춰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주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파이만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가상 파이만식 사고 재구성. 우리는 우주의 대부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주의 끝이 어디냐고 묻는 건 집안을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집이 몇 층짜리인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과 한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것은 당신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우주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경계는 당신의 뇌 안에 있습니다. 다시 생각 실험으로 돌아옵시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현실. 빛이 눈에 들어와 시신경을 자극하고 뇌가 처리하는 이 경험. 이것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빛이 눈에서 뇌까지 이동하는 시간. 뇌가 신호를 처리하는 시간. 당신이 지금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실제로는 약 80m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0.08초 전의 과거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가장 가까운 별도 4.2광년 전의 빛입니다. 어떤 별들은 수천 년 전, 수백만 년 전의 빛입니다. 당신이 지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시간대의 파편들을 하나로 꼬맞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밤하늘은 지금의 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역사가 동시에 펼쳐진 박물관입니다. 가까운 별은 수년 전, 먼 은하는 수억 년 전. 당신이 한 번의 시선으로 보는 하늘 안에 수억 년의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별들은 이미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별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별 주위에 새로운 행성이 탄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수억 년이 지나야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주의 지금을 볼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픈 루프 사본을 이제 부분적으로 열어봅시다. 파이만이 마지막 칠판에 남긴 문장.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파이만은 1988년 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칠판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실험물리학자다운 말처럼 들립니다. 직접 만들어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선언. 하지만 이 문장을 우주의 끝이라는 맥락에 놓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주를 만들 수 없는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끝을 만들 수 없는 우리는 우주의 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파이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이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파이만의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패턴. 우주 전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끝에 가볼 수도 없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패턴, 행성이 도는 패턴, 빛이 굴절되는 패턴, 은하들이 분포하는 패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패턴들이 동일한 수학적 구조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지배하는 방정식과 블랙홀을 지배하는 방정식이 같은 형식의 수학을 씁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파이만은 이것을 자연의 가장 깊은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파이만 강의 더 캐릭터 오브 피지컬로 1964 재구성. 수학이 물리적 현실을 이토록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경이롭게 만듭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우주의 구조가 수학과 일치한다는 것. 이것이 왜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수학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추상적 구조입니다. 그 추상적 구조가 수십억 강년 떨어진 은하의 운동을 예측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블랙홀의 내부를 기술합니다. 빅뱅 이후 1주 분의 1초 시점의 우주 상태를 계산합니다. 인간의 뇌 안에서 만들어진 수학이 우주의 작동 방식과 일치합니다. 이것을 물리학자 유진 이그너는 수학의 불합리한 유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일치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 안에서 지금 860억 개의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연결의 수는 우주에 있는 별의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의 뇌는 우주적 복잡성의 규모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열린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의 의식이 유한성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벽을 만든 것이 우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진화입니다. 당신의 뇌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수십 미터 앞의 포식자를 인식하고 수십 년의 시간 범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수십 명의 사회 집단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주의 크기는 약 10의 27제곱미터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는 2조 개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의 뇌가 처리하도록 설계된 범위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 범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는 없지만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뱀은 아마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개는 양자역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침팬지는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아마도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의식이 가진 가장 이상한 특성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파인만은 이 능력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무지의 인식. 그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인만 강의 더 밸류 오브 사이언스 1955 재구성. 무지에 대한 믿음, 즉 인류가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과학적 시대의 핵심 명제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언가를 아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열린 질문으로 가봅시다.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유한성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리고 그 감옥의 벽을 만든 것이 우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화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유한성의 감옥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이 정말로 감옥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무한을 직접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한 공간을 동시에 느낀다면, 무한한 시간을 한꺼번에 경험한다면, 그것은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경험은 경계에서 생깁니다. 이 순간과 다음 순간의 경계, 여기와 저기의 경계, 나와 세계의 경계, 유한하기 때문에 경험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우주의 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주의 끝을 경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경험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만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였습니다. 방정식을 썼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방정식은 우주를 기술하는 언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어에는 언제나 번역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의 끝이 어디냐는 질문은 아마도 그 번역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질문이 우리의 언어로는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폐 안에서 공기 분자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혈액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 산소가 뇌로 이동해서 지금 이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산소 원자들 중 일부는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별이 죽으면서 폭발할 때 그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로 흩어집니다. 그 파편들이 성운을 이루고 성운이 다시 뭉쳐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고 그 행성 위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당신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별의 자네입니다. 별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 형태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만든 구조가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우주의 끝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주가 자기 자신의 경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당신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왜 우주는 끝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대답, 우주는 끝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는 유한한 공간이거나 진정한 무한이거나 어느 쪽이든 우리의 언어로 기술 가능한 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적 대답입니다. 정확하지만 차갑습니다.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우주가 끝을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주는 끝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끝이란 무엇입니까? 끝은 무언가가 무언가 다른 것과 만나는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인식하려면 경계의 양쪽을 볼 수 있는 관찰자가 필요합니다. 우주의 경계를 인식하려면 우주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주 바깥에는 관찰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찰자는 우주 안에 있으니까요. 이것은 순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우주는 자기 자신의 경계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행위 자체가 우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주의 끝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파이만의 마지막 칠판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이제 이 문장이 다르게 읽힙니다. 우주를 만들 수 없는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요. 이것이 역설이자 진실입니다. 우주는 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 없음 속에서 우주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주의 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증명입니다. 파이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BC 인터뷰 The Pleasure of Finding Things Out 1981 바이체 나는 모른다는 것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척 믿는 것과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이 지금이 아니라는 것을,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밤하늘을 더 넓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을 만들었다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 우주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